돼요. 207페이지 풀 김수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웬만하면 작가 안 보고 넘어가지만 수영이 형님은 좀 보고 갈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21년에서 68년에 시 쓰셨고요. 초기 모더니즘 경향에서 지성과 감성을 이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4.19 이후 현실 비판과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시를 많이 썼다. 현실 비판과 저항 정신을 많이 한 시, 현실 참여시. 현실 참여시는 굉장히 목적성이 뛰어난 시다. 목적성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참여시를 쓰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수영, 밑에다가 김지하, 신동엽, 동물농장 아저씨 말고요. 이렇게. 물론 뭐 고은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고은 이 늙은이는 저기 누구야? 얼마 전에 저기 미투가 터져가지고 네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07페이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밑에 흔들리는 풀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패스.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이 작품은 바람에 움직이는 풀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중심 소재겠구나. 하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이 풀은 힘들게 부정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중이다. 우리는 사람들. 이 시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서정갈래의 흐름이 현대시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럼 옆에다가 대놓고 쓸까요? 60에서 70년대에는 현실의 부정한 문제에 대해서의 이야기하는 현실 참여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작품 정리된 거 보면 자유시면서 참여시라고 되어 있고요. 상징적입니다. 왜? 풀을, 민중을 풀에다가 상징했으니까요. 민중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를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풀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붙어! 이 자식 바람. 참여시입니다. 비판은 당연히 현실에 대해 비판하겠죠. 누구? 바람을 비판할 겁니다. 대놓고 바람 나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지만 주제는요. 풀의 끈질긴 생명력. 요게 주제다. 대립적인 시상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대요. 대립. 바로 위에 썼죠? 풀하고 바람하고. 근데 풀하고 바람하고만 있나요? 아니요. 눕는다, 일어난다, 운다, 웃는다. 이러한 것들의 대립적인 시어들을 쓸 거예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그렇지. 풀을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반복과 대꾸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반복, 대꾸. 대꾸도 결국에는 반복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리듬감 형성할 겁니다. 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 보기 전에 이 부분을 보면 훨씬 쉽지. 밑에 잠깐 볼게요. 풀,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민중. 풀을 억압하려는 존재,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실. 풀의 행위와 속성, 빨간색으로 별표.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하기만 하는 존재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풀이 능동적이야. 능동성을 바탕으로 생명력, 죽지 않는구나 라고 민중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년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정말인가 봤더니 왼쪽 볼까요? 풀의 나약함과 수동성에 대해서 1년, 풀의 강인함과 능동성에 대해서 2년, 3년에서는 풀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풀이 나약할 것 같지? 아니야. 능동적이고 생명력이야. 우린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겠죠. 왼쪽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본문 천천히 봅시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흘러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필기하러 갑시다. 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어이구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민중. 민중을 민초라고 비유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풀 같은 존재입니다. 풀 같은 백성. 풀은 어떻게? 이상하지 않아? 잔디밭에 막 길이 나 있고 해도 어떻게든 풀은 막 자라려고 해. 보도블럭 사이에서의 풀 같은 거 어때요? 이거는 뭐 약을 쳐도 죽지를 않아. 엄청 살아나는 거지. 풀이 눕는다.
살펴봤더니 여기 볼까요? 눕는다, 다시 누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평서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만 봐서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려고 하고 있는 건가?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풀은 눕는다. 여기에서의 눕는다는 쓰러진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눕는다. 비슷합니다. 뭐하고? 쓰러지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무언가에 의해서 굴복하는 존재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좌절하는 존재예요.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아, 동풍 때문에 풀이 눕는 거구나. 풀을 억압하는 존재. 외부 세력. 시대 상황과 연결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독재 정권.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쓰러지고 드디어 울었다. 아, 그러네. 나약하네요. 날이 흐려서 햇볕 잘 못 보면 풀한테는 안 좋겠지. 더 울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아, 이 울음, 나약한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울었다, 울었다, 울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과 동시에 어떻게 풀의 나약한 모습을 강조해 줍니다.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되겠죠. 1년 내용 뭐라고요? 풀은 나약한 존재예요. 계속 보죠. 2연 볼게요. 풀이 눕는다. 아직까지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볼까요? 아까는 바람이 불어서 누웠지.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누웠어. 그런데 여기선 어때?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빨리 눕고 빨리 울고 바람보다 여기가 포인트죠. 먼저 일어난다. 별표. 즉 바람이 불어도 바람 맞으면서도 일어납니다죠. 풀이 대응하는 바람에 대응하는 모습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체크.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넘어갑니다. 즉 풀은 더 이상 나약하지가 않습니다. 옆에다가 써놓을까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 밑에 또 볼게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리다라는 거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아마 학교에서 요거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누워도 발 밑에까지 누울 수는 없어. 땅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혹 학교생들 중에서는 역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요거는 쌤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냥 참고로 써놓으세요.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라고 해서 요 정도면 뭐라고?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정신 나갔네. 위에 거 하나 죄송해요. 여기 눕는다와 일어난다는 요렇게 묶어서 눕는다와 일어난다는 대조지. 대조죠. 계속 볼게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라는 말은 뭐야? 아까는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졌는데 지금은 바람이 불어도 좀 버티다가 눕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 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무슨 힘이요? 라고 하면 안 죽어, 버틸 거야. 생명력이라고 하시면 되겠지.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을 이겨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일단 방금 읽은 요 두 줄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다음 누워도 어디가 있을까? 누워도 일어난다. 울어도 웃는다 라면서 각각의 행위 대조. 여기에도 대조. 대꾸와 대조 쓰여 있다라고 했었는데 진짜네 이거죠. 먼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죠. 힘들어도 웃어낼 수가 있습니다. 풀은 의연합니다.
풀이 일어나고 웃고 운다고요? 아, 진작에 썼어야 됐겠네.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가장 대표적인 비유법이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뿌리가 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설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역설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날이 흐리고 뿔뿌리가 눕는다 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말이 좀 생략되지 않았을까? 옆에다가 그래도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린 절대 안 죽어. 그냥 안 죽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음 페이지 208쪽에 있는 것들은 뒤에 학습활동 한 다음에 풀 시간 드릴 거예요. 학습활동 보고 나서 풀면 또 훨씬 더 쉽게 풀리지. 시작해 봅시다. 활동 1번.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풀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여기 구체적으로 풀의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바람에 따라서 눕고 일어나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정도 되겠지. 밑에 나와 있는 거, 이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풀의 행위를 나타내는 시어 4개를 찾고 이 말이 중요한 말이네요. 시어가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응관계를 어떻게 대조관계라고 해도 나쁘지 않죠. 눕는다, 일어난다, 운다, 웃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대응관계가 대조와 대꾸의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밑에 나와 있는 거 괄호 2번 바람 앞에서 풀이 움직이는 모습이 각 연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풀의 특징을 바라봅시다. 1년 동풍이 부는 대로 풀은 눕고 웁니다. 나약해. 수동적이지. 2년 풀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제는 능동적으로 변했죠. 조금은 강인해졌어요. 강인함, 능동적. 3년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흐리면 다시 뿌리까지 눕는다. 하지만 여기에다 써야 되겠네요. 하지만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뭐라고 할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또까지 확인해 놓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특징. 풀은 바람 앞에서 눕다가 일어나고 울다가 웃는다. 풀은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눕고 우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중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웃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수동성에서 적극성, 나약한 거에서 적극성으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1, 2를 바탕으로 풀과 바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풀, 바람에 흘려 쓰러지다가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난다. 어쨌든 강인한 존재다. 바람, 비를 몰고 오고 있죠? 풀에게 외부적인 힘을 가하는 존재다. 저는 독재정권이라는 말 하나 더 써드려서 썼고 정도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활동 2를 참고하여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대비되는 시어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빨리 생각나는 대로 써봅시다. 대비되는 시어 뭐 있었어요? 풀하고 바람하고 대비되죠. 울다, 웃다 대비되죠. 눕다, 일어나다 대비되지. 다 찾았어? 할 거 없어. 어쨌든 시어가 반복이 되고 의미를 확장하고 있고요. 옆에 and,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합니다. 까지 해주자. 자연물을 의인화했습니다. 그렇죠. 그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속성 능동성, 하나 더 생명력. 대꾸를 활용해서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는 대꾸밖에 없나요?
아니요, 대꾸 and 시어와 시구 자체를 반복하기도 하죠. 풀이. 웃는다, 눕는다. 이런 식으로. 4번 활동할게요. 이 작품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풀과 바람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관점 1로 보통은 해석을 하실 텐데, 자, 어디가 있을까? 조금 올려볼까요? 요 정도. 관점 1. 풀이 창작된 시기는 독재의 억압과 폭력에 맞섰던 4.19 혁명 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의 요구가 분출되던 때였습니다. 4.19 혁명, 폭력과 억압, 그러면 이게 바람이겠네. 4.19 혁명에 관련된 거는 일어나다, 요 정도겠죠. 민중의 요구가 분출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창작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세모, 풀을 억누르지만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을 보면 풀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이고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을 상징합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평화적인 건 아니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자리에 앉혀놓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도 보면은 너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독재국가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게 나는 가끔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거 다 이 시절에 우리 선배님들,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이게 다 피 흘려서 쟁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쓸데없는 얘기지만 잔소리 하잖아요. 투표 꼭 하셔야 한다. 라는 것들. 그게 나의 권리인 거야. 그리고 그 당시 피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존중과 예의인 것 같아. 이렇게. 풀에는 절망에 이른 존재가 생명력을 찾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읽어볼게요. 자연물이 사랑의 단비를 통해 소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희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굳이 이름을 붙여주자면 관점 1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외제적 관점 중에 반영론적 입장이고요. 관점 2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외제적 관점 중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시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재적 관점 중에서 절대론 혹은 구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에 외제적 관점 중에 효용론 이야기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꼬아서 문제 내면 이 시에 대한 해석 이렇게 보여주고 다음과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이 시를 해석한 것은 효용론, 표현론, 절대론, 반영론 이런 애들 찾으시면 된다고. 지금 눈빛이 흔들리고 있죠. 효용론, 표현론 이거 혹시들 다 알고 계실까? 네, 다 알고 계실 이야기지만 요거 일단 읽고 난 다음에 정리할게요. 동풍은 비를 몰고 와 죽어가던 풀에게 생명의 단비를 뿌려주는 존재입니다. 어머, 관점 2에서 보면 동풍은 좋은 거야. 풀을 살려내는 거니까. 풀은 땅에 누워서 비를 맞으며 생명력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풀과 바람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라고요. 문학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밑에 쓰실 수 있으면 한번 쓰시도록 할게요. 일단 가운데 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작품이 자리를 잡고 있지. 이 작품은 누가 쓰나요? 당연히 작가가 쓰겠죠. 써놓고 끝인가? 독자가 읽어야 되겠지. 작가가 쓰고 싶어서 쓰는데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어디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어야지. 어디에서 보고 듣고 느낄 거예요? 작가가 살아가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작가가 창작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쓰는 거지. 자연스럽게 작품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반쯤 똘똘하시다면은 독자는 작품을 읽고 작가의 의도,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똘똘하다면 문학작품을 읽고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겠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됐고 나는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얘가 내재적 접근 방식. 그 중에서도 나는 작품만 있으면 된다. 절대론. 작품의 구조를 분석한다. 구조론. 얘가 내재적 관점. 아니지. 작품은 그거 혼자만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져 있지. 반영론. 무엇보다도 작품에서는 작가가 중요하지. 작가의 표현의 의도를 확인해야 돼. 표현론. 아니야. 독자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작품이 얼마나 쓸모가 있었는지 이야기해야 돼. 효용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써놓은 건 작품 바깥의 걸 가져와서 작품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재적 접근 방식. 주황색으로 써놓은 거는 작품의 내부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재적 접근 방식. 내재적 접근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육과정에선 외재적 접근 방식이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시소설 수필기록 어디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얘기니까 꼭 확인해 두셔야 한다. 라는 것 정도. 그래도 어떻게 할 거야? 사는데. 밑에 5번 패스. 다음 페이지 확인할게요. 210페이지. 정말 밑에 그림 보면은 정말 사회 문제에 대해 목숨 걸고 이야기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지식인처럼 생긴 그냥 선입견인가? 제 느낌. 시작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에다가만 좀 밑줄 긋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줄 패스 됐고, 풀을 민중의 상징으로, 바람을 민중을 억압하는 지배 세력으로 상징으로 봅니다. 풀은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네, 어서 오세요. 바람은 풀을 억압하는 정치 권력이다. 210페이지. 눕다와 일어나다, 눕다와 울다가 점층적으로 반복되는 구조. 풀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중은 생명력과 저항력이 있어요.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 시 현실 참여시지. 풀이 역사적 상징성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근대적 변화 속에서 낡은 인식을 전화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었던 시인의 정신적 지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던 시인의 정신적 지향. 비는 새로운 것을 소생시키는 근대의 힘. 바람은 근대적 기운.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비 좋은 거야. 여기에서의 바람 좋은 거야. 풀이 눕는 것은 낡은 것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입니다. 풀이 우는 것은 새로운 것과 마주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단비를 몰고 오는 돈풍으로 인해 죽어가던 풀이 살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면서 돈풍과 바람을 사랑, 희망과 같은 가치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역시 돈풍, 바람, 좋은 거야. 사랑이 넘치는 거지. 바람에 흔들리는 풀밭의 모습을 탁월한 감각으로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으로 읽는 견해도 있다. 다른 학교라면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어디고 있네. 저는 요 두 번째 단락 강조합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보기에 이 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가면 확인하셔야 한다. 오른쪽에 잠깐만 볼게요. 됐고 밑에 시작은 시를 만드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뭐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실천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요 정도지. 자유와 사랑. 자기 풍자와 현실 비판. 이러한 것들을 온몸으로 쓰는 겁니다. 라고요. 시대 현실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인 거지. 위로 올라오셔서 대립구조의 반복이라고 했고요. 풀 바람이 일단 대립되고요. 눕다 일어나다 반복 대립되고요. 울다 웃다 대립되고요. 근데 대립되는 게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나오죠.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반복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반복의 계속 반복을 반복함으로써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층적 시상전개다. 이러한 말도 하시기를 하니까 혹시 이 말 하신다면 얘는 확실히 무조건 멘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 그 정도는 짐작해 보는 거지. 됐을까요? 오케이.